네,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것들이 좀 나올 텐데, 이제 먼저 요거부터 보시면 돼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제 위치관계에서, 우리가 위치관계라는 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과 이제 직선부터 먼저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점 A, 점 B 이렇게 있고, L 이렇게 있을 때, 점 A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문제에서. 점 A 어디 있니? 라는 걸 이제 물어보거나 표현할 때, 점 A는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사람이면 너네 집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집 주소를 얘기할 텐데, 우리 도형 같은 경우는 점 A 어떤 곳에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점이 어떤 도형에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점 B부터 얘기를 한다고 치면, 야, 점 B는 도대체 어떤 곳에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는 그거를 표현할 때는, 자, 그 점이 찍혀 있는 직선이나 면 이용해서, 그 면을 이용해서 직선 L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있다는 얘기는 위에 점이 이렇게 콕 찍혀 있다, 이렇게 얹혀져 있다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둥둥 떠 있는 이런 점들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따지면 온도 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찍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점 A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한글로 쓰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직접 이제 쓰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들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들으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문제들에서 사용하는 문제 조건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체도형 같은 거 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면이 이렇게 둥둥 떠 있고 그 면 위에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면과 이제 그 면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둥둥 떠 있는 이런 점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점 B는 면 P에 있다. 점 B는 면 P에 있다 또는 점 A는 면 P에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표현을 하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은 이런 이체도형에서도 이런 이제 표현들이 같이 쓰여집니다. 이런 이제 직육면체에서도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럼 이런 직육면체에서 내가 A, B, C, D, E, F, G, H 이렇게 이제 해버리게 되면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점 D를 골라요. 자, 그럼 점 D는 CGHD라는 면 위에 있다 없다? 자, 좀 말 빨랐나요? 점 D는 면 CGHD 위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 맞는 말. 점 D가 여기 있는 면 CGHD 위에 찍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맞는 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점 D는 EFGH에 있지 않다라고 해야 이제 또 맞는 말이 되겠죠. 점 D는 여기는 바닥에 있는 이 EFGH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 관계라는 건 해당 점이 어디에 있냐 또는 해당 직선이 어느 곳에 있냐 또는 우리가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보면은 두 직선이 서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이제 위치 관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곧장 이제 문제에서 문제에서래 거기 교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제 바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나올 거냐면,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과 직선이 서로 만나냐 안 만나냐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이 서로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우리가 평행하다라는 걸 그림에 나타내면 보통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두 직선이 평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는 이런 거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평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평면에서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직선이
자, 이렇게 쓱쓱 그어지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뭐 이런 것들.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직선을 긋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도 직선 두 개가 하나로 겹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두 직선이 일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다 우리가 평면도형의 세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평면도형의 세상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대따 큰 칠판이, 자,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제 큰 칠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칠판에 직선 두 개 아무리 그려봐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평면도의 세상에서는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까 봤었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이제 직률면체 한번 더 그릴게요. 이제 아까 전에 봤었던 이제 직률면체들 좀 보시면은 어떤 위치 관계도 좀 있을 수 있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처럼 이제 꼭지점 이름은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모서리 AB하고 모서리 CG의 관계. 이런 놈들. 자, 이런 놈들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이거를 보여주면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직선 이렇게 뻗어나가는 직선, 이렇게 위아래로 뻗어나가는 직선. 그럼 여기는 AB를 포함하는 직선과 CG를 포함하는 직선은 서로 비교하면 만나는 점 있어요? 만나는 점. 자, AB를 쭉 아무리 늘리고 CG를 아무리 쭉 이 방향으로 늘려도 만나는 점이 있을까요? 만나는 점 없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만나는 점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AB하고 CG는 방향도 달라. 뭐냐면 AB는 이렇게 앞뒤로 가는 방향이라면 CG는 위아래라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로 이렇게 나란하게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나란하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향하는 방향이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B하고 CG는 서로 그렇게 향하는 방향이 같은 것도 아니야. 즉,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부르고요. 자, 꼬인 위치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이제 구체로 풀었으면은 평행하지도 않은 것이 만나지도 않아. 자, 평면에선 이런 일이 없죠. 평면 도형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걸 주로 우리가 찾는 거는 이체 도형의 세상에서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다 이 세 가지는 그 평면 도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체 도형에서는 자, 이렇게 자, 꼬인 위치라는 것들을 숨긴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 풀면서 좀 구분을 잠깐 해볼까요? 자, 문제 풀면서 구분했는데 적당한 문제가 좀 보이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그냥 이거 보고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어차피 이런 직육면체 그림에서 보통 이제 평행한 거 이제 꼬여 있는 거 이제 찾게 되는데 한번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EF와 평행한 거 찾아보라고 그러면은 뭐뭐 있을까요? 여기 EF와 평행한 선분 여기 있다. EFGH에서는 GH 하나 찾겠죠? 이렇게 GH 좀 노란색으로 좀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GH가 평행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 EFBA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는 모서리 AB도 EF와 평행하다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하나 더 있어요. 자, EF랑 자,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나란한 거. 누가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는. 오케이, CD. CD까지는 평행한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CD하고 EF를 딱 포함하는 평면으로 직육면체 자를 수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자, 평행한 선분 이렇게 색이 찾으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러면 이게 EF와 꼬인 거. 꼬인 위치에 있는 선분을 찾으라고 하면은 EF랑 꼬인 위치 여기 보이는 CG 같은 거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 않은 거. 그렇게 따지면 여기 보이는 자,
DH 보이죠? 그럼 DH도 이제 꼬인 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보통 직육면체에서는 총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직육면체에서는. 자, 그럼 EF가 꼬여 있는 거, 누구 있냐면, 여기는 밑면에서는 없겠지만, BC는 어때요? 자, 이렇게 BC 표시하면, 자, EF랑 향하는 방향도 다른데 만나지도 않겠고, 또 하나 더 찾으면, 이거 죠 AD까지. 이렇게 총 4군데 찾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 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인 위치가 이제 어떤 건지 이런 직육면체 그림으로 알아보고 찾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30쪽에 유제 10-1번만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거 다 알려드리거든요. 자, 거기 이제 유제 30-1번만 그럼 보시면 됩니다. 유제 30쪽에 10-1번이요. 유제 30쪽에 이제 10-1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서리 GF와 꼬여있는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찾아보세요 라고 이제 시켜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전개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제 전개도 좀 그리고 얘기할게요. 이제 대강 그릴 거예요. 대강. 자,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이걸 접었을 때 GF라는 모서리가 꼬여있는 게 어디겠니? 라고 찾는 거예요. 여기가 GF고요. 자, 그러면 꼬여있는 게 어디겠니? 라고 이제 좀 문제를 찾아보라고 문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접었을 때 모양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접으면 삼각기둥 내는 거 알아보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접어볼게요. 그럼 이제 접어볼 텐데, 그럼 접혔을 때 이제 좀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기둥은 바닥이 중요해요. 자, 바닥과 바닥이 어딘지 중요한데, 그 밑면이 어딘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접으면 여기가 이제 밑면인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밑면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모양의 겨냥도를 그리고 꼭지점을 달아주면 돼요. 자, 그럼 꼭지점을 이제 달아줄 텐데, 자, 이렇게 겨냥도 먼저 그려놓고, 자, 이렇게 꼭지점을 달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제 접었어요. 그럼 직각인 부분이 당연히 I일 거고, 양 옆에 JH. 자, 마찬가지로 직각인 꼭지점 D가 여기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를 양 옆에 이제 배열을 하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딱 접고, 여기는 이면을 여기 딱 접어서 이제 우리가 모서리끼리 만나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모서리 두 개가 서로 만나겠죠? AJ하고 JI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혀서 만날 거고요. 여기는 EF하고 DE가 접혀서 만날 거고, 그 다음에 BC하고 CD가 접혀서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겹치는 꼭지점이, 자,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 G하고 A가 I에 다 겹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D에는 B하고 F가 겹치겠죠. 자, 이렇게 겹친다고 할 수 있으니 문제에서 말하는 GF는 어디냐? G가 I로 겹쳐져 있고 F가 D에 겹쳐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서리 GF는 ID예요, ID. 그러니까 ID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거를 동그라미 1, 2, 3, 4, 5에서 찾으시면 돼요. 누굴까요? 두 군데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한 군데만 나와 있지만. 자, ID하고 꼬이는 건 누구? 그렇죠. 여기 JH하고 여기도 있겠죠? C. 그죠? 이게 두 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림별로 이렇게 그때그때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조금 위치 관계들은 아마 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금요일날 선생님이 뭐 우리 1학년 1학기 거 가지고 질문 받고 뭐 시험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은 아마 금요일날 조금 알려드릴 것 같아요. 여기 좀 다 지우고요. 그 31쪽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걔네만큼 31쪽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좀 나오거든요. 좀 요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근데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직선에서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거 외에 더 그을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죠. 하나만 결정되죠.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한 개만 그을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직선으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긴 한데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한 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이제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라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 이래요. 한번 요거 한 삼각부를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삼각부를 그리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요. 그럼 이런 삼각뿔에서 꼭지점 A, B, C, D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점 B와 점 C를 포함하는 면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점 B와 C를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A, B, C하고 B, C, D. 점 B와 점 C를 포함하는 면은 A, B, C와 B, C, D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점 3개로 늘려볼게요. 그러면 점 A, B, C를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A, B, C라는 면 외에 더 있나요?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A, B, C를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저거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점을 포함하는 면은요. 요거 외에는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을 포함하는 면은 유일하게 한 개입니다. 서로 다른 그 세 점이 반드시 이렇게 여기 ABC를 동시에 연결하는 한 직선이 있는 건 아니죠? ABC를 동시에 한 직선을 연결할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돼요.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즉, 한 직선을 연결되는 세 점이 아니어야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면이 딱 한 개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것과 이제 유사한 조건들이 이제 밑에 쭈루루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이체도형을, 자, 이런 삼각기둥으로 좀 봅시다. 자, 삼각기둥 하나 좀 그려볼게요. 자, 삼각기둥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삼각기둥에서는, 자, 꼭지점 이름 다 썼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문제 조건을 조금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내가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은 몇 개 있어요?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개 있다고 할 거예요? 한 개, 두 개. 네, 두 개 있다고 할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 그러면 꼭지점 C와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은 어디예요? 자, 꼭지점 C와 모서리를 동시에 포함하는 면 A, B, C죠. 이거 외에 더 있나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서리 AB와 꼭지점 C를 포함하는 면은 유일하게 면 ABC 하나 있습니다 해도 틀린 거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자, 모서리 하나와 그 모서리 밖에 있는 한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저 모서리를 포함하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을 포함한 면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요. 자, 연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모서리 BE하고 모서리 CF를 동시에 포함하는 면. 모서리 BE와 모서리 CF 서로 이제 평행한 두 모서리거든요. 자, 요 두 모서리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여기 보이는 앞에 있는 BE, FC 이거 외에 더 있지 않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평행한 두 선분이 있어도 자, 우리가 한 면을 자, 평행한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면도 딱 하나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모서리 한번 D2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제 CF라는 모서리 잠깐 이제 빼고, 이 CF 빼고요. 자, 모서리 D2하고 모서리 D2하고 B2는 서로 여기 있는 점 2에서 만나는 모서리인데, 자, 그러면 이 두 모서리를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A, B, E, D밖에 없겠죠? 자,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도 그렇지만 평행한 두 모서리를,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모서리를 포함하는 이제 면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면이 딱 결정되는 조건들이 이렇게 네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쓰고 좀 얘기를 하면 자, 서로 다른 세 점. 자,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하나만 있는 거고요.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면도 딱 한 개예요. 평행한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면도 평면도 한 개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면도 딱 유일하게 한 개입니다. 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조금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은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에서는 그 31쪽에 유제 10-2번을 조금 잠깐 보시면 이게 조금 중1들한테 처음 이걸 배우자마자 이걸 풀라고 그러면 되게 어렵거든요. 자,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체도형의 세상에서 조금 살펴보시면 좀 제일 좋은데 사실 이제 5개 점 가지고 뭐 이체도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적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점 5개가 공중에 이거 지금 내가 칠판에다 그린 거라서 좀 그렇지 공중에 둥둥둥둥 점 5개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간 위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 점이 땅땅땅땅땅땅 5개가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5개의 점 중에서 이 5개 점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세보라고 문제에서 시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점 A, B, C, D, E 중에서 3개씩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삼각형 자체가 이체적인 세상에서 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게 문제 다루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5개, 둥둥둥둥 공지에 떠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도대체 몇 개일까라고 이제 세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 A, B, C를 연결하면 이 A, B, C를 포함하는 변이 하나가 딱 결정되겠죠? 서로 다른 세 점을 고르면 면 하나가 결정됩니다. 서로 다른 세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한 개입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A, B, C를 포함하는 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A, B, D, A, B, E를 포함하는 면이 하나씩 있겠죠? 자, 이렇게 점 A, B를 동시에 포함하는 면을 먼저 다 찾았고요. 그럼 이제 A, B로 시작하는 거 끝났어요. 그러면 A, C로 가는 거를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A, C로 시작하는 거 A, C, D도 있겠고 A, C, E도 있겠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A, C, D도 있겠고 A, C, E도 있겠고 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A, C로 시작하는 거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뭐 A, C, B 같은 거는 여기서 한 거나 마찬가지죠. A, C, B를 또 삼각형 만드나 ABC로 만드나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C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났고 그러면 AD로 시작하는 거 찾아야지. 그럼 AD. 자, 이렇게 하면은 A로 시작하는 건 다 찾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윤서도 괜찮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그러면 이제 A, B로 시작하는 거, A, C로 시작하는 거, A, D로 시작하는 거 다 찾았고, 즉 A로 시작하는 거 다 찾았기 때문에 B로 시작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미 A를 포함하는 면을 다 찾은 거기 때문에 B로 시작하는 거는 B, A가 아니라 B, C로 시작하는 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럼 B, C, D가 있을 수 있겠고, B, C, E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B, C로 시작하는 것도 다 찾은 거니까 B, D로 시작하면 B, D, E만 남았죠? 자, 그러면 이제 B로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다 찾은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찾으시면 돼요. 뭘로 시작하는 거 찾으면 되냐면 C로 시작하는 거. 뭐가 남았을까요?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C, 자, CA로 가는 CB로 가는 것들은 위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C, D 요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이거 외에는 더 없습니다. 자, C로 시작하는 거 다 찾아보면 요거밖에 안 남아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D로 시작하나 E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미 앞에서 다 쓴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제 세시면 돼요. 이제 사실은 요거는 나중에 중2 과정을 배우면은 이 5개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그런 경우의 수 문제로 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세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일일이 이렇게 세서 10개라고 이제 답을 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뒤에 남아있는 이제 위치 관계들은 사실 별 내용이 없거든요.
뒤에 나와 있는 이치관계는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요거 그림을 보시면 돼요. 네, 직선과 평면의 이치관계, 평면과 평면의 이치관계가 좀 나와 있는데 이런 직육면체 그림에서 조금 다 설명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미 이제 여기 앞에서도 조금 사실 슬쩍슬쩍 언급을 한 거기도 한데 뭐 직선과 평면 이치관계는 그냥 내가 이런 그림 보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서리가 어디냐 이거 알아볼 수만 있기만 해도 이제 사실 이 개념 설명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뭐냐면 자 여기 모서리 AB가 있어요. 모서리 AB 포함하는 면이 어디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모서리를 AB를 포함하는 면은 누구 누구 있죠? AB, CD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 AB, FE도 있겠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알아보면 우리 여기 직선과 평면 이치관계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서리 AB는 면 ABCD가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면은 개념 이해한 거예요. 개념이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모서리 AB야. 그러면 여기 있는 면 BF, GC는요. 서로 어떤 관계냐면 모서리 AB가 여기 있는 점 B에서 면 BFGC와 만납니다. 이 말 어려울까요? 모서리 AB가 면 BFGC와 점 B에서 만납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모서리와 면 하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런 건 어때요? 자, 여기요. 자, 모서리 AB하고요. 모서리 AB와 면 CGHD. 자, 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라서 이렇게 네모 기호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면이라는 한글을 안 쓰고 자, 이렇게 사각형 CGHD라고 쓰셔도 이제 틀리지 않고요. 그럼 모서리 AB하고 CGDH는 여기는 모서리 AB가 아무리 쭉 이렇게 늘어나서 연장이 되더라도 여기는 이 면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모서리 AB와 앞에 있던 면이 BFGC의 관계. 얘네들도요,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딱 도형을 실제로 내가 만약에 마주쳤을 때나 아니면 상상했을 때 이렇게 평면 위에 딱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상태면은 이 모서리와 면이 서로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면 돼요. 중1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조금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제 조금 고등 과정에서는 이제 뭐 원래 중등 과정도 그렇고 고등 과정에서는 이걸 좀 더 이제 좀 복잡한 말로 수직의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를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저렇게 직관적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수직 관계를 조금 알아볼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수직인 관계가 있을 때 어떤 모서리와 면 하나가 수직인 관계가 있을 때 이런 수선의 길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점 A와 면 B, F, G, C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이런 선분, 수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 A에서부터 면까지의 거리는 서로 수선의 길이로 잽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이제 좀 어려운 말 없으면요.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직육면체 그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자, 면의 모양이요. 자, 사다리 꼴인 자, 사각 기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이체동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자, 좀 말씀을 좀 이어가 보면 자, 이런 데서는 그러면은 이제 모서리 자, 꼭지점 이름 다 쓰고 얘기할게요. 그럼 모서리 AB하고 여기 있는 면 BFGC가 서로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맞을까요? 이 그림에서? 자, 이건 직육면체 그림이 아니라 이런 사다리꼴 그림인데 이제 만약에 BFGC를 바닥에 엎었으면 모서리 AB가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수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겠죠. 이때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 가능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면 AB, FE랑 면 CG, HD는 서로 이게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직면체의 두 면인데 이 두 면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자, 이 면과 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면이 서로 만날까요? 평면인데? 자, 면과 면이 아무리 이렇게 쭉쭉 뻗어서 이렇게 이 세워진 방향대로 쭉쭉 이렇게 펼쳐지더라도 여기 있는 두 면이 서로 만날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그럼 여기 있는 ABFE하고 앞에 있는 면의 BFGC는요. 그렇게 따지면 수직이에요. 무슨 말인지 괜찮죠? 여기 있는 왼쪽에 이제 세워진 면하고 앞에 있는 면은 이렇게 여기 이 면이 포함된 어떤 모서리끼리 여기 있는 이 교선에서 만나더라도 다 90도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면과 면이 이렇게 딱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접혀진 모양 이런 식으로 90도가 될 거니까 아 수직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면 AB 이쪽 그림에서 면 AB, FD하고 면 EFGH가 수직이라고 하면은 여기 요거 아니고요. 미안해요. 자, BFGC가 수직이라고 하면은 좀 안 되겠죠? 여기는 옆면하고 앞에 있는 면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서로 수직인 건 아니니까. 자, 이런 것들도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 면과 면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으면 개념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자, 요거까지만 체크를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순위 적어진 두 면 AB, FE하고 면 DC, GH요. 아까 여기서는 얘네들이 서로 평행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자, 밑면이 사다리꼴인 사각기둥 되면은 어때요? 자, 얘네들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틀립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위치관계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직선과 뭐 평면의 위치관계나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사실 뭐 별 내용이 없고요. 자, 그림에서 이제 면과 면이 평행하다, 수직으로 만난다, 따위의 말들을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런 것만 되면 이제 위치관계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은.